안녕하세요, 윤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효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조금 긴장한 채로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오늘 저희가 유튜브에 도전을 해보고자 지금 휴대폰과 삼각대를 동원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유튜브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만약에 조금 너무 부족하다, 저희 모습이나 저희 이제 말하는 것들을 아직 선보이기 어렵다 싶으면 저는 티저 정도, 아, 그렇죠. 그거라도 나오면 정말 감지덕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집에서 제가 빔을 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저희는 집에 TV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 빔으로 이제 영상을 많이 보는데 빔용으로 구매를 한 삼각대를 보고 저거다. 우리가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막 성급히 준비를 했죠. 그렇죠. 그래도 삼각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좀 겨우 삼각대와 아이폰 7이에요. 제 거가. 지금 제 거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폰 7으로 유튜브 가능하다. 보여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제발. 보여드릴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또 몇 가지는 아니죠.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 네, 저희가 청주에 다녀왔어요. 5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청주에 가게 된 이유는 청주의 충북 여성재단이라는 곳에서 저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왜 초청해 드렸나요? 왜 초청해 주셨나요? 드렸나요? 모든 것에 극존칭 쓰다 보니까 이제 나 자신에게도 쓰게 돼. 조심해야겠네. 초청을 해주신 이유는 저희가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라는 책을 냈고 그 책을 내면서 여성의 시선으로 대중문화를 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북토크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번 와서 직접 북토크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걸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충북 여성재단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여성의 시선으로 대중문화를 보는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하고 싶다. 지역의 이제 여성들도 있고 그들은 이제 좀 강연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대해 목말라 있으니까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셨죠. 근데 너무 좋았던 게 최지은 기자님까지 같이 가셨거든요. 괜찮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그 책도 이제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대중문화 웹진 아이즈에서 이제 일을 하셨었고 그때 쓰셨던 이제 글들이랑 그 이후에 쓴 글들을 이제 모아서 낸 책인데 사실 결이 같은 거죠. 저희가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더 여성의 시선으로 네.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좀 대중문화에 대한 얘기를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게 된 건데 그래서 셋이 같이 내려가서 너무 좋았죠. 그쵸. 근데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시간을 굉장히 딱 맞춰 가서 사실 딱 맞췄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조금 여유가 있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구경도 하고 저녁 강연이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면 되겠다 했는데 저녁 먹었더니 강연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갈 때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보다 한 2-3시간 일찍 갔어도 너무 재밌었겠는 거예요.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청주에. 좀 음식도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좀 이상하게 초록이 되게 많았어요, 도시가.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저희가 약간 빨간 머리엔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강연하고 엄청 좋았던 게 저희가 거기서 현장에서 책을 판매를 했잖아요. 근데 책을 사고 이제 와서 저희한테 사인을 요청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얘기가 서울 외 지역에서 이런 강연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 분은 저는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저 대전에서 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 대전이랑 청주 거리가 어떤지도 좀 잘 모르는데 또 멀리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도시에서 오셨어요? 이랬더니 이런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니까 본인이 이제 보시고 너무 관심이 가고 이 정도면 갈만하다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저희를 위해서 금요일 밤에 그렇게 먼 거리를 이제 학생이셨는데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왔대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좀 이런 기회들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왜냐하면 저는 그날 하루 묵고 전주에서 또 강연을 했잖아요. 근데 전주에서는 또 저 개인 강연이었는데 이제 일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도 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지역에는 아직 그래도 서울처럼 간단하게 인프라가 있지 않다. 마음을 먹으면 이런 좋은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담론이라든지 얘기를 들으러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서울은 그래도 매주 뭔가가 열리잖아요. 이런 식의 강연들이.
근데 정말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듣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하나를 듣기 위해서 서울까지 뭐 기차표를 끊고 그쵸. 버스표를 끊어서 올라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했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저희가 댐프걸즈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했던 이야기와 그때의 생각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어디든 가겠다. 여러분이 안 올라오셔도 되게 맞아요.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어디에 계셔도 괜찮으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주세요. 저희는 갑니다. 다 저희는 갑니다. 기회가 된다면 뭐 제주 괜찮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시간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서 많은 분들 뵀으면 좋겠고 음. 또 흥미로운 게 세대가 되게 다양했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에서 그런 강연을 하면 보통 20, 30대 여성분들이 주로 오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청주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 60대 분들도 오셨고 이제 20, 30대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신 어머님들도 계셨잖아요.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죠. 네. 그래서 이제 음. 저도 최근에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 하고 제가 공저로 참여한 소녀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제가 그 책을 대중문화 파트를 썼는데 그 책이 이제 페미니즘 입문서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 친구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이제 아는 분의 이제 자녀분인데 그래서 바로 선물을 했거든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읽을 기회가 있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저희가 보내는 메시지의 수신자가 보통 20대, 30대 여성일 가능성이 높고 저희와 동세대거나 저희보다 조금 한 뭐 10살 전후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 넓은 범위로 닿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날 그 따님이랑 오신 분은 책에 사인 받으시는데 따님 성함이랑 이제 그 부모님 성함이랑 같이 받았잖아요, 사인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황효진 그리고 엄마 윤이나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받았죠. 그래서 너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저희는 또 재밌는 거 중시하니까 재미있는 경험이기도 했고 되게 리액션이 좋아요. 저는 청주 때도 그 느낌 받았고 전주 때도 그 느낌 받았는데 엄청 듣고 싶어서 왔다는 맞아요. 그 열정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웅성웅성 막 이런 반응 보여주잖아요. 승리가? 어머 이런 반응들을 좀 보여주셔서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연 같은 걸 하면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맞아요.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피로해지는 게 있잖아요. 저희 자체도. 근데 그날은 강연 끝내고 나서 너무 셋 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엄청 그 자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산뜻한 기분으로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 말을 계속 하셨던 게 생각나요. 원래 이렇게 산뜻하지 않은데 너무 산뜻하다.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산뜻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은 그날 당일에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신기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죠. 재밌는 경험이었죠. 맞아요.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오늘의 작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이번 주에 다룰 작품은 유튜브 채널 박막래 할머니, 그러니까 코리아 그랜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막래님과 김유라 PD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요즘에 난리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그럼요 하고 끝인가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막래님은 1947년생. 이십니다. 네, 47년생이면 한국 나이로 73세예요. 네. 그렇죠. 70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아직 못 됐잖아요. 이제 과연 이것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인데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그 김유라 PD님이 손녀시고 박막래님이 이제 할머님이죠. 근데 처음에 시작은 2017년 1월 30일에 유튜브 콘텐츠를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그걸 읽어보면 아마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그 김유라 씨와 박막래님의 호주 케언즈 여행 스케치 영상으로 올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유튜브를 하겠다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할머니와의 여행 영상을 가족들한테 좀 쉽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그냥 파일로 보내게 되면은 좀 보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디 링크에 올려서 그걸 가족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였는데 유튜브에 올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접근이 가능한 콘텐츠가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유튜브를 보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방망래 할머니라는 채널이 생겨서 최근까지 계속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두 분이 방망래 이대로 죽을 순 없다라는 책을 펴내셨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책이 나오고 또 책 나오기 직전에 이제 수전이라는 유튜브 수전 보이키치. 네, 수전 보이키치라는 유튜브 CEO 네네. 그리고 순다 피차이 구글 CEO 두 분을 이제 연속으로 만나면서 맞아요. 또 약간 화제가 됐었는데요. 원래는 사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는 되게 많이 언론이 주목할 줄 알았었어요. 왜냐면은 이 보는 사람 사이에서 엄청 화제가 많이 되었었고 SNS 상에서는 사실 화제가 많이 맞아요. 됐었으니까 근데 언론의 조명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그 조명이 좀 덜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저는 사실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저는 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성함하고 한 글자만 다르시거든요. 아, 그쵸. 되게 흥미롭게도. 근데 또 동시에 할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쵸. 방망래 할머니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냥 인식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47년생이십니다. 네. 그 점이 언제나 놀라워. 물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늦게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일종의 늦둥인데 일종의 늦둥이는 뭐야? 그냥 누뚱이지. 일종의 누뚱이가 뭐야? 늦둥이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물론 저희 조카들에게는 이제 할아버지지만 저한테는 그냥 이제 아빠죠. 그런데 할머니가 저희 아빠랑 동갑이신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치매라던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고민들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유라님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셔서 정말 할머니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저에게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제 기분이 들게 하는 콘텐츠였는데 그래서 당시에 나는 아빠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동갑인데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엄마가 4살이 어리세요. 그런데 이제 곧 70이 되시는 거죠. 그런다고 할 때 엄마를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선택들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인식을 노년층이라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중장년층이다라고 정도 생각하셨겠네요. 그래서 되게 놀랐던 게 노년층한테 제공을 하는 이제 돈이 있잖아요. 복지로 지급을 하는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도 전 들었을 때 되게 놀랐었고 자식이 부모님을 노년층이라고 인식을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계기도 됐어요. 저는 방망래님 연세를 들었을 때. 맞아.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저도 그걸 감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버스 탔는데 앞에 앉은 학생이 자리를 비켜줬어. 근데 본인한테도 그게 되게 충격인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자신을 그런 식으로 경로 우대를 받아야 할 노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날 보면 노인이지? 이걸 딱 감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도 들으면서 우리 엄마가 노인으로 보이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라는 콘텐츠 저희 책에 인물론으로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조금 결의 문제나 이제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그 엔터테인먼트라는 대중문화 산업 안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바깥의 이야기를 하면 더 큰 이야기들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서 쓰지 못했었는데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기쁘네요. 그리고 다음 책에 넣으면 됩니다. 그럼요. 네. 뭐. 언제나 저에겐 다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쵸? 다음 네. 유튜브 다음 책.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할머니와 손녀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잠깐 그 처음에 이 유튜브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방망래님이 치매 위험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녀인 김유라 씨가 우리 할머니를 이대로 돌아가시게 둘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같이 좀 긴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회사에 그것을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거의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울면서 했는데도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만둬야지. 이런 것도 받아주지 못하는 회사를 내가 계속 다닐 순 없다라고 해서 그만두시고
이제 호주 여행을 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인 게 지금 같은 사회에서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유형의 선택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할머니를 위한 여행을 위해서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나라는 그런 걸 들어주지 않는다는 맞아요. 거죠. 일반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런 식으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고 맞아요. 특히 할머니의 여행, 할머니와의 여행이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감각했을 것 같아요. 네가 왜? 네가 뭐 때문에? 그리고 할머니와의 여행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시스템 상으로도 그걸 용인해 줄 수 있는 게 마련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원래는 이제 케언즈 여행을 가서 할머니가 재미있어 하는 모습들을 찍었던 건데 그게 이제 화제가 됐던 거죠. 근데 저는 꽤 초반부터 코리아 그랜마 채널을 따라갔는데 되게 놀라운 건 그거였어요. 이건 책을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때 할머님이 되게 화려한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맞아요. 하시잖아요. 근데 원래는 내용에서 보면은 할머니가 등산복을 입고 왔다는 얘기가 나오죠. 맞아요. 사진도 있죠, 책에는. 그래서 그 등산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 여기가 호주로 안 보이고 그냥 설악산 아, 그쵸. 등반한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그걸 보고 깨달으시고 갈아입으셨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할머니가 방망래님 캐릭터가 너무 독특하고 또 어떤 화려한 거라든지 이런 꾸미는 거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원래의 이제 갖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되게 독특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외할머니가 엄청 잘 꾸미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사실은 엉들어왔던 시기들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그것을 막 발현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사셨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캐릭터의 사람을 그러니까 원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유라님이 그냥 우리 할머니 특이하니까라고 찍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유튜브 같은 것을 하면서 변화를 했구나. 그리고 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됐구나. 그런 걸 책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책 보면서도 초반부에 굉장히 읽기가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유라님이 박막내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우리 할머니 이때까지 70평생 너무 고생만 하셨다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 그 박막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에 있는데 초반에 이거 유튜브 하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너무 잘하신다. 영생이니까. 초반에 있는데 보면은 그 사실은 굉장히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주변에서 계속 뭐 결혼해야지 빨리 해야지 이래서 일찍 결혼을 했지만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소지섭이고 남봉꾼이죠. 남봉꾼. 밖으로 나도는 바람에 이제 고생이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이 책의 의미가 사실 저는 전반부에 되게 중요하게 맞아요.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전반부 구성이 되게 중요하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할머님이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나는 이대로 죽을 줄 알았고 이렇게 그냥 끝날 줄 알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 줄 알았다라고 했을 때까지의 상황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70대, 60대 후반에서 70대 지금 현재 40년 후반에서 50년대 초반 한국전쟁 시기죠. 한국전쟁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히 여성이 어떤 식의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지가 사실 맞아요. 압축되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교육을 안 시켰다든지. 그쵸.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사진 같은 것들이 실려 있잖아요. 젊은 시절 사진, 어린 시절 사진. 보면은 33살인가 35살 때 사진에 배 같은 데에 타서 이렇게 갑판에 서 있는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생각도 하기 싫은 뭐 30대 절대 돌아가기 싫고 죽고만 싶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기 같은 거 진짜 많이 당하셨고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이 되게 크신 분인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빠랑 동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전 비슷하게 좋은 형편이 아닌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저희 아빠는 고등교육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아들이니까 시킨 거예요. 맞아요. 막내거든요. 막내였는데 아들이니까 시킨 거죠. 하지만 과연 여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나? 저희 엄마는 할머니랑 반대로 장녀예요. 근데 9남매의 장녀였던 거예요. 아이고야. 물론 오빠 둘이 있는데 네. 그래도 장녀였으니까 저희 엄마만 학력이 떨어져요. 이 전체 가족에서 단 한 명이 학력이 떨어지는데 그게 저희 엄마 9남매에서. 맞아. 그래서 저희 엄마 그것도 아직 한을 갖고 계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박막래님보다는 한 10살 정도 나이가 적긴 하신데
저희 엄마도 4남매인데 나머지는 다 대학까지 나왔고 다 삼촌들이죠. 남자들이고 저희 엄마는 제일 공부를 잘했지만은 고등학교까지밖에 졸업을 못하고 바로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일을 시작해서 저희 엄마도 똑같이 난 더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되게 늦게 그 방통대에 입학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자라는 이유로 정말 딱 이유는 하나잖아요. 여자라는 이유로 일을 시키고 일종의 자본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본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혼으로서 팔 사람이라고 그쵸. 판단한다는 거죠. 결혼으로 보낼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고 그럼 과거사를 사실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읽는데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너무 쉽지 않게 흘러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 식당을 본인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꾸려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식당일 되게 힘들고 그렇지만 좀 좋았던 거는 왜 식당이 자리를 잡고 나서 조금 했더니 돈이 모여서 건물을 지었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성공해야지. 그럼요. 그 정도는 진짜 해야지. 그 전이 너무 고통스럽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뭐 사기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보면 되게 어떤 사실은 법과 제도가 크게 보호해주지 않는 맞아요. 삶 안에 있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롭고 또 좀 고통스럽게도 오히려 플로리다 프로젝트랑 이어지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않는 사실 미혼만 아니셨지만 그러니까 가부장이 없는 삶을 산 여성. 그러니까 사실 혼자서 사실 3남매를 키우신 건데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여성이 계속 법과 제도 같은 것에 보호를 받지 못한 맞아요. 채로 계속 사기를 당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진짜 좋은 사람들이 도와주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상황 속에 버텨나가시는 과정들이 나와 있고 너무 고통스럽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을 손녀가 할머니의 인생을 내가 바꿔놔야 되겠다. 같이 즐겁게 뭔가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에서 오는 감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는 외할머니와 되게 친분이 있는 상태로 자랐잖아요. 이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좀 할머니 얘기라는 거에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를 계속 맡아서 키워주셨어요.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엄청 배움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서 정말 어르신 정보화 교육 같은 것을 되게 꾸준히 받으셨고 그래서 컴퓨터를 꽤 잘하셨어요. 근데 꽤 잘하셔도 제가 하는 것만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이건 뭐냐 막 물어보고 그때 당시에 UCC 유저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다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막 짜증내고 그랬는데 너무 반성을 했죠. 이렇게 같이 뭔가를 즐겁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짜증만 냈다. 저희가 둘이 친해진 것도 할머니 때문에 친해진 거죠. 맞아요. 어느 정도는 둘 다 할머니가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고 맞아요. 근데 저는 할머니랑 어릴 때 자라지 않았는데 20대 이후로 자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시절을 같이 보냈는데 되게 특별하죠. 할머니라는 관계는 되게 특별하고 저 할머니는 진짜로 일제시대 태어나셨으니까 정말 연세가 많으셨죠. 그렇죠. 일제시대 태어나셨으니까 사실 엄청나게 보수적인 지점이 당연히 존재하고 일제시대 때 그냥 살았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할머니의 삶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듣는 할머니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탄생한 이후의 삶인 거예요. 그 맞아요. 이전은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거고 한 여성이 일제시대 태어나서 자라서 한국전쟁을 지나가고 9명의 자녀를 낳고 또 말문이 막히네요. 9명의 자녀를 낳고 이런 우리는 어쩌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의 삶을 산 것을 보고 그것을 기록할 생각도 안 했고 그것을 지금 효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너무 다른 세대의 사람, 너무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걸 해낸 거잖아요. 그것을 놀랍게도 유튜브라는 가장 혁신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새로운 발상으로 새로운 어떤 플랫폼으로
한 거라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콘텐츠가 지금까지 화제도 되고 여전히 되게 의미 있는 콘텐츠인 것이고 이것이 이 책의 의미도 거기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구술사를 기록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손녀가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말씀 계속 드렸던 앞부분의 어떤 고통 이후에 70살이라는 나이를 기준이죠. 왜냐면 이게 정확히 71세 1월에 올라온 콘텐츠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70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우린 70세 이후의 삶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쵸. 진짜 해보셨어요? 정말 전혀 안 해봤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내가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되게 막연한 공포 같은 게 있어요. 내가 그때 건강할까 몸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게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미디어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고 가끔 보여준다 해도 정말 병들고 지친 모습 막 이런 걸 보여주니까 되게 공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미래를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냐면 영상으로 본 거예요. 맞아요. 그건 전 되게 컨텐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으로 직접 보고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면서 뭐 패러글라이딩 타러 가시고 이렇게 진짜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놀고 즐기고 70세 넘은 나이에 세계의 유수의 그 CEO들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도전하고 진짜 도전하시는 맞아요. 분이잖아요. 도전하고 난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경험이 너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키워드 유튜브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유튜브 CEO 수잔 보이키치가 직접 만나러 왔잖아요. 한국으로 만나러 오기도 하고 또 그 구글 CEO 순다 피차이를 만나서 굉장히 짧은 인터뷰 같은 것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비슷한 시기에 어떤 K-팝 스타들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K-팝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는 것과는 달리 언론에서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쵸.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데 어떤 예를 들어 만약에 그냥 젊은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처음에는 원래 구글의 초청을 먼저 받아서 가시죠. 아이오에 초청을 먼저 받아서 가고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잔을 찾아서라는 단편 영화인 맞아요. 거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콘텐츠인데 수잔을 찾아서 이렇게 막 수잔 어디 있어? 수잔이 어딨냐? 이걸 계속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맞아. 그 콘텐츠를 본 수잔이 직접 오게 그쵸. 되는 엄청난 서사인데 이걸 왜 주목하지 않았지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정말로 할머니의 이야기로 치부한다는 거죠. 여성의 이야기를 가벼운 것. 그러니까 그것이 성취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그냥 독특하고 웃긴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한 것 같아요. 성취라는 단어를 전 쓰질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효진님이 저희 그 대본에 성취라는 단어, 성과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맞아요. 그냥 뭐 이벤트? 좀 캐릭터가 독특하니까 보러 왔나?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젊은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초청받아서 간 다음에 수잔 보이치키가 보러 오고 뭐 구구 순다 피차이를 만나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 저는 그 생각도 드는데 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김유라님 인터뷰 하신 걸 보면은 이제 할머니와 함께 기존의 방송에 나가지 않겠다는 그 다짐 같은 것을 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겠다. 근데 사실 이전에도 방송에 거의 출연을 안 하셨고 섭외 요청은 굉장히 많이 왔을 거거든요. 근데 언론이 생각보다도 아니지. 그냥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방송에서 일단 방송이 뭔가 인증된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지상파 방송 같은 것들. 거기에서 먼저 뭐 출연해서 나오거나 하지 않으면은 굳이 그걸 막 찾아서 조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능에 출연 안 하신 것이 결론적으로 정말 신의 한 수가 되었고 맞아요. 정말 제일 좋은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유튜브 콘텐츠의 매력이기도 하고 유라님이 계속 책에서도 얘기를 하시다시피 이 콘텐츠는 할머니의 행복을 위한 것, 방망이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콘텐츠를 만들 거고 할머니가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면 조금도 하지 않을 거라는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콘텐츠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가능한 콘텐츠 플랫폼이. 근데 지상파는 아니거든요. 지상파만이 아니라 사실 전파를 쓰는 모든 방송국은 아니거든요. 그쵸.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러한데 나가지 않기로 선언한 것이 되게 좋은 일인데 동시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은 구독자예요. 86만이면 되게 많은 구독자지만 전 대중으로 알려질 만큼의 구독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상파에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힘을 타지 않은 사람을 조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좀 짧은 생각인 것 같고 저는 예능을 안 하신 거는 진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캐릭터로 소비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걸 위해서 쓰려고 할 거고. 근데 그것이 더 유명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 진짜 CF를 찍는다든지 뭐 그 외에 그 대중 파급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유명세가 왜 유명세겠어요. 맞아요. 결국 저는 지금의 선택이 지금의 할머니의 위치와 할머니의 상황을 만드는데 너무 좋은 선택이었고 맞아요. 앞으로도 그걸 견지하신 거는 정말 용기 있고도 옳은 선택이었다. 아니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100만이니까 맞아. 지금 뭐 골드 버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굳이 왜 방송에 나가겠어요. 2017년에 실버 버튼 받으셨고 전 정말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판이 생기고 새로운 일이 생기고 새로운 스타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이건 전 단순히 유튜브 셀럽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게 저는 여자인 건 얼마나 흥미로운가. 맞아요. 젊은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있는 여성을 되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식의 스타로 만드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게 손녀인 거죠. 엄청 아름다운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정말 두고두고 저희가 얘기하고 회자하고 칭찬하고 알리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이 특집을 준비를 하게 된 거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 생각을 제가 방문의 삶을 너무 좋아하고 이 콘텐츠에 대해서 좀 한번 길게 글을 쓰고 싶다 하고 효진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전 제목도 정해놨었죠. 그때. 아 그쵸. 롱 리브 더 퀸이었습니다. 그쵸. 오래오래 사십시오였는데 저는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살면서 계속 유라님과 같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미를 전혀 다른 의미를 생성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맞아요. 대중문화에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특히 지상파 뭐 그 전파를 타는 것들 그래서 그 수전 보이츠키가 와서 온 박막래 쇼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예, 수전이 그 말을 하잖아요. 이전에는 많아봤자 100개 그 이상이 아닌 채널이었는데 그게 뭐 많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때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작은 목소리였고 얼마나 작은 사람들만 대변을 했겠냐는 거죠. 근데 유튜브에 기친 그게 아니라는 말을 맞아요. 하잖아요. 유튜브에 기치는 결국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 채널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 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정말 좋은 예시가 되는 맞아요. 채널이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의 채널 코리아 그랜마 채널을 저희가 좋아하고 조명하고 싶어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정확히 유튜브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맞아요. 거죠. 그 유라님 인터뷰 하신 거 보면은 박막래님 채널이 굉장히 인기를 얻은 후에 그 노년층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채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진짜 좋은 일이죠. 할머니를 통해서 그쵸. 알게 된 실버 세대들이 도전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더 많이 생기면 맞아요. 좋겠고 더 많이 맞아요.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코리아 그랜마 채널에서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저는 할머님이 은퇴를 하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 제일 좋아해요. 저는 정말 언제나 최고의 에피소드로 꼽는데 저는 정말로 좋기도 했지만 충격을 되게 심하게 받은 콘텐츠였어요. 왜냐하면 네, 할머님이 되게 오랫동안 한 아까 효진님 말씀하신 건물을 세우게 만든 그 가게를 이제 접게 되신 건데 저는 초반에는 일을 병행을 하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가게를 하시면서 유튜브를 찍게 되신 거죠. 근데 접게 되신 이유가 유튜브가 잘 쳐서 이제 우린 유튜브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그 나라가 그쪽이 길을 내게 된 거예요. 그쪽이. 그래서 맞아, 이제 맞아. 사간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어쩔 수 없게 접게 된 건데 그리고 할머니가 연세도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이 일은 그만하자. 이 일 장사는 그만하고 가게는 그만하고 이제 이건 접자. 이렇게 되신 건데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홀가분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콘텐츠 앞부분 봤을 때는 아 이건 되게 홀가분하고 얼마나 지긋지긋한가 지긋지긋했고 나는 이제 드디어 이걸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할머니 우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유라님이 똑같은 질문 하잖아요. 저희처럼 할머니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아? 좋지 않아? 이제 실생하기가 좋지 않아? 이러니까 할머니 우시면서 그러거든요. 이게 내 일인데 저희 엄마 평생 장사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을 좋아하고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할 거라는 생각 못 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일에 대해서 이것이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이 일이 우리한테 갖는 의미가 있고 이것이 또 우리를 구성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힘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힘든 일, 뭐 식당 일을 하신다든지 청소 일을 하신다든지
특히 나이 든 여성이 그런 일을 했다고 했을 때 너무 고생스럽지. 얼마나 그걸 그만두면 홀가분하겠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그치.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왔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 진짜 엄마의 일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엄마의 일이랑 비슷한 일이니까 박막래님의 일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에요. 그쵸. 얼마나 오만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막 직업의 우열을 뒀던 거죠. 그쵸, 직업의 그쵸. 우열도 두고 일의 우열도 뒀던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할머님의 태도를 통해서 반성을 하면서 너무 미안해진 거예요. 엄마한테도. 맞아요.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로 일이라는 게 뭐 저걸 얼마나 홀가분했을까. 그런데 정말로 소중하게 일을 꾸려온 거죠. 그리고 그걸로 먹여 살린 거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일이 소중했던 거죠. 정말로 소중하고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볼 때마다 울고 지금도 또 생각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저는 그 편은 고마운 편이에요. 정말로.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 다른 거는요? 감동적인 거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좀 재밌는 거. 네네. 사실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쵸. 저는 카페 놀이 하시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게 그냥 그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카페 장난감 같은 것을 가지고 카페 놀이 하는 영상인데 그게 막 그런 장난감을 박막래님이 가지고 논다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진상 손님 같은 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재현을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많이 만나셨겠어요. 그치. 여성이 식당을 한다고 할 때 혼자. 얼마나 이상한 남자 손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 그 사람들의 대사나 어떤 행동 같은 것을 풀로 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극본처럼. 네. 그리고 난 너무 재밌는 게 500원짜리 얼음을 가지고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쵸. 얼음값 추가 때문에 계속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예리함, 통찰력. 그 거기서 보면은 손님이 막 평소 내가 먹던 대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중얼중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식성을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근데 얼마나 그런 손님이 많겠어요. 그치. 그리고 그거 자기가 본인들이야 자기가 주문하니까 1대1이라고 생각하지만 가게에 계신 분들은 몇백 명, 몇천 명의 그쵸. 손님을 하루에 만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요. 아유, 서비스를 자의식 하면서. 과잉이야. 진짜 네. 다 자의식 과잉이야. 이번에 수전보이 치킨 박막래 쇼 편을 보려고 하면서 그 수전의 찾아서를 다시 봤어요. 네네네. 네, 그 편을 좋아하는 거는 또 제가 병이 있어서인데 저 영어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언제나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와 영어를 언제 잘할 수 있는지 그쵸. 언제 잘해야 하는지 하진 않아요? 않으면서 영원히 생각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거기서 할머님한테 영어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짤방 있죠. 짤방 있죠. 이렇게 나는 시방 못해. 이렇게 해서 여기 흘러왔던 거 여기 지나갔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래서 쉐인이라는 친구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구글 소개, 유튜브 소개를 담당한 이제 쉐인이라는 친구인데 쉐인이랑 이제 막 같이 다니면서 결국 할머니가 화가 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한국말을 해라. 얼마 좋은 태도야? 너무 짱이야. 왜 한국말을 안 해? 그러니까. 난 정말 다 한국말 했으면 좋겠어. 진짜 왜 고리버인가 한국말을. 고리버를 쓰고 말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 고독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래. 늘 말하잖아요. 슬프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자. 그래서 저는 그 영어에 대한 것 때문에 그 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전보이 치킨 온 편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 편에서는 흥미로운 것은 할머니가 질문을 꿈이 뭐냐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하시죠.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수전보이 치킨가 얼마나 인터뷰를 많이 했겠어요. 그쵸. 진짜 뭐 몇천 몇만 번을 했을 텐데 꿈이 뭐냐는 질문 받아봤을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훌륭한 인터뷰어이시기도 한 거죠. 왜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어지는 거는 내가 애들을 셋을 키웠다. 근데 애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애 키우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지금 그 바쁜 거 일 하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그거 사실 여성 워킹맘 CEO 능력 있는 여성에게 핵심적인 질문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숙제를 계속 해줘야 되고 지금 여기서도 텍스트에 답변을 해줘야 되고 얘기를 수지 한편 하다 갑자기 그러거든요. 이 잡은 안 끝난다고. 디스 잡은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워킹맘의 핵심이잖아요. 일이 끝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런 말들을 끌어내는 것이 너무 훌륭했고 저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았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어느새 시간이 녹음 스튜디오 예약을 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일단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화이팅! 미디어와 노년 여성입니다. 앞에서 사실 조금씩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 미디어에서 그동안 좀 다양한 모습의 특히 노년 여성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효대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늙고 병든 존재. 그게 아니라면 아예 권력을 가져서 권력과 돈을 가져서 늙어서 그것을 부리는 존재 정도로만 나오죠.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되게 순수한 시골 노인 음.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은 두 번째 경우는 또 해당되지 않으니까 권력과 돈을 가진 그쵸. 존재로는 거의 나오지 않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가 노년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음. 미디어 안에서는 좀 박탈된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TV를 보는 시청자층 자체가 연령대가 되게 높아진 것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정말 박막래님 같은 분들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초고령화 시대죠. 한국은 고령화 시대가 아니라 그 다음이거든요. 저희는 여러분이 고령화 시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넘었어요. 초고령. 초고령화 세대인데 그래서 한국은 좀 많이 이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죠. 왜냐면은 아이들은 저출산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고 맞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같이 살 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해야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나이 들어가는 자신에 대해서 직면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의 롤을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막래 할머님의 채널이 코리아 갈매 채널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MBC에서 파일럿으로 한 가시나들이라는 예능이랑 그리고 올해 초에 작년에 종영됐나요? 초에 종영했죠. 예. 올해 초에 종영한 JTBC 드라마 이제 눈이 부시게 네. 같은 것들이 노년 여성들에 대해서 좀 조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박막래님이 초반에 치매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그 위에 언니들이 다 같은 질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치매라는 병을 지금까지 또 다루는 방식이라는 것이 계속 그 치매가 걸린 그 노인을 돌보는 며느리나 여성 보통은 며느리죠. 그 사람들에 대한 고통들을 다루는 방식들이 되게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나 슬픔과 아픔과 맞아요. 고통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노희경 선생님 작품이 있죠. 그런 방식으로 가장 아름답게 다뤄지고 가장 문학적으로 다뤄졌을 때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눈이 부시게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그쵸. 시선을 데려온 거잖아요. 그게 되게 놀라운 시도였고 맞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빠르게 네. 오늘의 자매들을 이어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MBC에는 가시나들을 오늘의 자매들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들이라는 것을 이제 줄여서 한 거더라고요. 방송국이 이런 식의 제목 짓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 처음엔 또 의심했거든요. 이런 이상한 제목을 저도 썼어? 가시나들이라고? 뭐라고? 이랬는데 또 이제 다행히 뭐 이런 줄임말이었는데요. 네네. 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4회짜리 파일럿으로 왜 파일럿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믿고 정규로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예능을 성토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예능에는 파일럿이 아닌 방식으로 기회를 좀 잘 안 주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회짜리 파일럿으로 제작됐는데 시골인가요? 시골에 네, 맞아요. 계신 할머님들, 그러니까 박막래님처럼 어릴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20대 연예인들이 한글을 가르쳐드리고 대신 그분들한테 인생을 배운다. 이런 컨셉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평균 3% 정도 시청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문소리 배우가 또 선생님으로 그쵸. 출연하시죠. 근데 시청률이 그냥 숫자로 보면 아주 높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화제가 되게 많이 됐어요. 언급이 많이 되고. 그리고 시청률이 아주 높은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최근 또 예능 시청률 어마어마하게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시청률로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좀 믿고 이런 시간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저희가 6시 내 고향에서의 할머니들을 보고 그런 것들 말고 할머니의 밥상이라고 했어. 내 안의 편견. 한국인의 밥상에서 늘 음식을 차려주는 유형의 사람으로서의 맞아요. 그 할머니 말고 좀 다른 여성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정규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콘텐츠를 보면서 조금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 이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노인 남성에게는 해당될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들은 47년생이라도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았고 지금 보통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 그걸 또 생각해보면 띠로리. 방송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 저도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꼭 정규 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예고를 해드려야 할 텐데요. 네, 해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죠. 다음 작품을 어떤 것으로 골라야 될까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각자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보통은 2주차 정도 녹음을 하고 1주차 녹음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작품 결정 못했을 때나 혹은 이제 한 작품을 좀 중점적으로 해보자라고 할 때는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좀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또 함께 할 수 있는 작품 무엇이 될지 기대하면서 다음 주를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결정이 되면은 예고를 SNS 같은 데로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방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거 저거 하는구나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이제 저희 녹음실이 다 끝났는데 유튜브 될까? 이것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추를 주목해 주세요. 내가 편집 포인트 하나 써놨어. 뭐야? 그건 나중에. 아 정말. 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